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15일 그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장이 좀 출발한 지 한 1분 정도 지나서 바로 좀 지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증시가 좀 급등하고 나서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2,557, 이제 2,500선을 드디어 좀 넘어섰고 12.83포인트 올라서요. 0.5%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한 456개, 하락은 26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843.90포인트, 3.31포인트 올라서 0.39%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은 826개, 하락은 이제 511개로 양시장 모두 다 이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태로 일단 출발을 해줬고, 일단 오늘은 보니까 딱 봐도 그 2차 전지가 좀 눈에 좀 들어와요. 오늘 뭐 네. 사실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미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주들이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아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도 좀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뭐 일단 삼성 SDI가 한 3% 오른 게 가장 눈에 띄고, 또 포스코홀딩스가 한 2%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 좀 부진했던 에코프로가 한 3%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어제 사실 그 SK하이닉스가 역전해 버렸잖아요. LG전소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도 뭐 둘 다 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시총 100조 이상에서 둘 다 좀 좋은 경쟁 펼쳤으면 좋겠는데, 두 기업 다 지금 100조 원 근처에 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시총 2위 싸움은 오늘도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확실히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 미국 시장의 그 상승률로만 보면 태양광이 더 두각을 나타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우리 시장의 태양광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SK하이닉스 순으로 거래대금은 형성되어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탄력은 2차 전지 쪽에 붙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4%, 삼성 SDI가 2.7%, 거래도 두 종목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견조했던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오늘 1% 정도 가량으로 좀 약한 모습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는데 1.7% 반등.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주도 속도를 조금 내고 있네요. 지금 6%대까지 상승률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지금 오늘 뭐 로봇 관련돼서 긍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움직임은 2%대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7.89% 오르니까 태양광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꽤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약세폭을 키우고 있는 것은 LG에너텍이 유일합니다. 지금 뭐 6% 가량의. 이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이게 단독 보도로 뜨긴 떴는데, 네. 차세대 폴디드 좀 그 관련해서 애플이 공급사를 바꾼 건가요? 이게 뭐 중업체로 대체했다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바꾼 게 아니고 뭔가 좀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뭐 교체 얘기 뭐 이런 교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가 3%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폭의 상세를 보였던 대표 종목인 LS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아까 낙폭이 조금 더 컸는데 지금 낙폭은 조금 줄었고요. 5% 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블루엠텍도 또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급하게 움직였던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HPSP라든지 에코프로비엠, SFA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도 거래대금 상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보면 뭐 그 증시 출발은 좀 굉장히 견조한데, 네. 그 어제 오후부터 보니까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의 확실히 주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네. 급락세로 반전되는 게 보였고, 어제 특히 블루엠텍은 하한가에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이라서 확실히 뭐 우리가 요즘에 뭐 신규 상장주 이제 상장만 하면 뭐 따블은 막 기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위쪽의 변동성이 컸는데, 반대로 보면 또 그만큼 올랐다는 거나 아랫방향 방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도 꼭 챙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2차전지 쪽하고 특히 태양광, 미국에서 정말 태양광 또 풍력 여기 관련된 ETF들이 있잖아요. 네. 뭐 펜이나 탄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ETF가 거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미국에서 오늘 좀 특이했던 게 경기 민감주들이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는 빠졌어요. 빅테크가 그동안 시장의 주인공이었는데
일단 지금 FMC가 끝나고 나서는 주인공 자리를 넘겨주는 약간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가 좀 꺾이고 경기 민감주 어제 보니까 뭐 캐터필라도 급등을 하고 또 은행주들 급등한 데다가 또 프리몬트 맥모란이라고 구리 관련된 기업들이 네네. 주가가 뭐 알코아가 한 15% 알루미늄 관련주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이 경기 민감주가 일단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확실히 좀 철강주들 좀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는 포스코의 예. 상승세가 업종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만 개별 종목의 상승으로 봤을 때는 SK 오션플랜트의 급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네. 부분이고요. 오늘은 뭐 급등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뭐 상승률도 3%대, 그다음에 거래 강도도 일단 크게 붙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뭐 풍산이라든지 뭐 삼화알미늄, 세아제강, 이구산업 같은 종목군들도 1, 2% 가량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업종 상승률 1, 2, 3위가 철강, 화학, 기계 전체적으로 보면 다 뭔가 비슷하네요. 경기 민감주와 예. 관련이 있고 최근에 시장의 상승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 물론 화학 업종 내에는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지만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대원화성, 하나솔루션 우성주, 한농화성, 하나솔루션,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OCI 홀딩스 전체적으로 태양광 쪽이라거나 아니면 리튬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지금 여러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보긴 어렵지만 오늘 HD현설기계, LIG넥스원도 또 추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HD현대 인프라코, CS윈드, 두산밥켓, 그래서 여기도 이제 경기 민감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건설기계 관련주들의 상승과 더불어 LIG넥스원 뭐 방산주로서 최근에 로봇 모멘텀이 네, 조금 많이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운수장비 업종까지 따라붙고 있는데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도 지금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SL, 서현이와 대원강업, 화신 등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명신산업도 오랜만에 강세네요. 현대위아, 그다음에 새로운 오토모티브 같은 자동차 부품주와 완성차 종목군들도 오래간만에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늘 보니까 포드와 GM이 거의 폭등을 했던데 그러니까요. 왜 한국은 왜 이러나요? 음. 현대차 1%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아니, 그러니까 모더나도 오늘 급등하고 예. 미국 시장에서 그 빅세븐이 눌리면서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예. 종목 숫자는 더 많아진 예, 것 같아요. 많아진 것 네. 같은데 아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아 현대도 한 4~5%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상승률이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뭐 20만 원대까지는 빠르게 네. 조금 현대차 그러니까 기준으로 이게 붙어야 되지 않나. 참 그 자동차 이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보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니 나빠서 빠지면 나빠서 빠지니까 이해라도 하는데 네. 사실 뭐 그게 나쁜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늘 소매 판매도 잘 나왔고 금리가 꺾이면 사실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니까 근데도 확실히 이 우리나라 자동차 쪽은 좀 그런 것들을 좀 수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오늘 뭐 증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뭐 막 급등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랐어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확실히 좀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좀 탄력이 그렇지 좀 강하지 못하다는 게 좀 아쉽고 근데 다른 종목들의 탄력도 다 미국 대비 뒤쳐져요. 뭐 그러니까 기계업종도 좀, 그렇고 예. 그다음에 뭐 태양광 종목도 마찬가지고 솔라엣지 같은 경우 오늘 뭐 10% 넘게 다 급등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탄력이 일단 뭐 미국 시장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수의 출발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은 비교적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인 양상입니다. 뭐 물론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오늘도 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붙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 매수까지 겹쳐지면서 비교적 강한 모습인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물 때문인지 일단 탄력은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오늘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지나면 오히려 이 코스닥 쪽에 좀 더 무게가 붙지 않을까 생각도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그 대주주와 관련된 이슈, 그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좀 발목을 잡는 것인지 탄력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미국도 우리가 지금 이제 색깔 변화가 좀 시작됐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는 했지만
금리 인하를 경기 때문에 했으면 사실 이게 좀 악재인데 그렇죠.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 높았던 물가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 괜찮은데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한테도 이게 나쁜 뉴스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약간 색깔 변화가 생겼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결국 소외받았던 게 오늘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나 신재생은 경기 민감주는 아니지만 비슷한 류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금리 네. 때문에 피해봤던 업종이잖아요. 이쪽이 오늘 급등하고 있고 미국은 경기 민감주. 그러면 한국도 좀 연말까지는 그동안 사실 올해 이제 좀 소외를 많이 받았던 이런 섹터들이 좀 주도할지, 그러니까 뭐 한 12월 말까지만 염두에 뒀을 땐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뭐 빅테크 좀 쉬는 거야 잠깐이고 여전히 주도주가 계속 좀 장악을 하면서 갈 걸로 보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어떤 상승의 한 큰 텀을 보면은 어차피 주도주가 꺾이는 건 상승 자체가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상승이 꺾이지 않았다고 본다면 뭐 주도주인 그 빅세븐도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큰 것 조정은 같고. 없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는 건 뭐 시장 측면에서는 건강한 희망추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지수가 빅세븐이 조정받아도 강하거나 최소한 강보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지금 중소형주들이 네네. 급등하거나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하면서 버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괴리를 벌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 우리 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 그 연초부터 크게 올랐던 2차 전지는 조정받았지만 그래도 연초보다는 대고 오른 종목이 많은데 그 말고도 지금 연초부터 계속 빠져서 최근에 반등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주가가 내려간 종목이 우리 시장에도 꽤 있어서 뭐 그런 종목군들의 일정 부분의 수익률 갭 메우기는 저는 뭐 건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최근에 너무 달렸던 뭐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의 추가 강세는 오히려 1월 달에 중소형주 장세에서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면 확실히 그 온디바이스 AI 주들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탄력이 둔화되죠. 확실히 네. 그쪽이 대장주였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래서 뭐 CXL 관련주라든가 뭐 네. 이런 쪽도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새로운 어떤 이제 테마가 좀 형성이 됐는데 확실히 이쪽이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좀 빠지고 있고 HBM 관련주도 역시나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 그 코스피에서는 역시 이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좀 빠지는 섹터를 보니까 좀 게임 업종의 그 넷마블이 좀 빠지고 있고 네. 한국 타이어도 최근에 견조했지만 오늘 좀 빠지고 있고 아까 그 LG노텍은 한번 그거는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애플 이슈가 있어서 6%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일단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2% 내외까지는 좀 낙폭을 줄였고 한진칼이 마이너스 2%,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2% 정도. 그래서 한 마이너스 한 2% 내외 종목에 한 몇 개 기업이 좀 그 하락을 하는데 네네. 요즘에 좀 제가 봤던 기업 중에 제일 놀라운 게 사실은 삼성물산 개인 투자원도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도 신고가가 나가지고 근데 결국에 이제 삼성물산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뭐 삼성그룹주들의 좀 반등이 꾸준하게 네, 나타나고 있는 있었죠.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건설사들 중에서 최근에 또 두각을 나타낸 종목 중에 하나가 HDC 현대산업개발이거든요. 현대산업개발. 그래서 뭐 지금 뭐 PF 뭐 절반이 날아간다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내년에 나오고 있어서 뭐 선거 이전에 터질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 이후에 뭐 이런 것들이 크레딧 시장을 조금 더 위협하지 않겠냐는 위험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HTC 현대산업개발은 뭐 사고를 한번 크게 쳤긴 하지만 네. 과거부터 이 종목의 특성은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자기 땅 가지고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재무적 여력도 좀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고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는 적다. 또 PF 관련 물량도 이미 뭐 충당금을 좀 쌓아놓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물산도 최근에 그 수주하고 있는 공사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 PF 이런 것들보다는 캡티브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 수주라든지 뭐 해외 쪽의 어떤 수주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공종이 주로
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건설 산업 쪽에서는 일단 그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주주환원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룹주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물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최근에 네. 뭐 놀라울 정도의 좀 강한 성과를 내서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좀 조심해봐야 되는 종목은 태양건설이 최근에 계속 얘기가 네, 나오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좀 네. 뭐 유동성 위기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네. 부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태양건설의 민감도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건설주를 그러니까 뭐 매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느끼는 PF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도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높은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을 한번 지표 종목으로서 네. 보시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최근에 봅니다. 보면 이제 이 건설주 내에서도 좀 대형주들은 조금씩은 회복은 되는데 네, 확실히 그 중소형주들이 PF 리스크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이게 최악으로 간다 이거보다도 투자들이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소형 건설사를 아예 건들질 않는 그렇죠. 그런 좀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태양건설이 어쨌든 좀 이걸 극복을 해주고 리스크가 좀 이제 완화되면 그때쯤엔 좀 중소형주들도 갈 것 같은데 아마 이 리스크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당분간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거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황 어떤가? 이제 오늘 거래가 끝나고 이제 상장 폐지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상폐당하고 이제 내년 1월 12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재상장하는데 오늘 좀 셀트리온 주가는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의 전체적인 흐름은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워낙 강세였는데 오늘 셀트리온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잡히지도 않고 있고 아무래도 거래 마지막을 앞두고 뭔가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그룹의 전체적인 흐름은 최근에 워낙 뭐 탄력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월 12일 날 재상장할 때 합친 만큼 이상의 시가총액으로 갈 것이냐 맞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종목이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뭐 공매도량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뭐 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과연 출발을 했을 때 1월 10일 출발했을 때 시가가 합친 것에 단순 합산 정도로 출발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기 시장에서 그동안 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우려했던 게 뭡니까? 이 회사가 뭔가 장부에 조금 그 선후 관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셀트리온 거 안 팔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다 밀어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나중에 이제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해서 셀트리온에게 뭔가 몰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게 뭐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의심을 지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배 구조가 굉장히 명쾌해지면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합치면서 이익률이 뭐 30% 이상, 40%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과연 내년 1분기 실적에서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아마 셀트리온의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뭐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그거를 좀 이게 투명성 있게 네. 하는 것도 좀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합병을 하면 당연히 그런 이슈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주가 또 재평가 받기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은 오늘이 좀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보니까 아까 제가 삼성물산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지주회사들이 좀 부진했다가 네. 올해 이제 12월 들어서 좀 분위기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주회사 투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좀 그렇죠. 답답하고 오늘 뭐 LS도 괜찮고 할인도 좀 워낙 최근에 많고. 좀 네. 지주회사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할인율 좀 축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연말에 이제 뭐 배당 분위기도 있고 하다 네. 보니까 그 수급이 좀 개선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본질적으로 근데 뭐 자회사 실적이 늘거나 본사 실적이 늘지 않는데 그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종목군들이 단기 수급 개선 정도만으로 계속 올라오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뭐 기관 수급이 좀 채워질 가능성, 특히 코스닥 종목보다는 유가증권 시장 종목군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랑 맥락을 계속 같이 하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 높은 뭐 GS라든지 뭐 LS라든지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한번 그 수급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어쨌든 뭐 지주에서도 뭐 급등까지는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올해 내내 부진하다가 이제 12월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서 네. 한번 좀 물어봤는데 어쨌든 가장 주도주는 뭐 삼성물산이었던 것 같아요. 물산이 좀 가장 셌고 LS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딜을 받쳐주면서 좋은 분위기가 뭐 일단 오늘까지는 좀 연출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빨간 쪽은 그 친환경주들이 어쨌든 네. 시장에선 가장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나오고 있고 그동안 강했던 확실히 좀 AI는 힘이 빠지는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오늘 오전장에 일단은 좀 큰 좀 줄기가 아닌가라고 한번 좀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봇주는 나온 뉴스의 크기에 비해서는 어저께 2차 전지도 어제 예. 좋은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는데 네. 뭐 정부가 뭐 로봇 육성에 뭐 엄청 나설 것처럼 오늘 뉴스는 굉장히 강한 뉴스가 나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뭐 보합권 정도고 로봇주들의 전체적인 강세 흐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의 가장 또 중심축 중에 하나가 반도체, 뭐 CXL 이런 종목군들인데 지금 오킨스전자 하나 정도 지금 뭐 11% 상승세로 남아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탄력은 모두 좀 크게 둔화된 것이 오늘 확실히 눈에 띄고 있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또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개별적인 재료가 네.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 그 OLED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15%나 올랐네요. 네. 근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 뭐 실적적인 네. 측면에 있어서 뭐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가 꽤 증가하는 것이니만큼 뭐 이슈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오늘 근데 이게 그 급등하는 기업들 좀 보다 보니까요. 네. 이게 삼성전자 주가 참 안 갔잖아요. 어제도 마이너스 가는 거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신고가 한번 예, 뚫고 나서 쭉 정말 밀려 내려오는 걸 이건 보고 해도 너무하는 네. 거 아니냐 좀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소부장 많이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자동차도 보면요. 현대 기아 잘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화신이 9%나 올랐고요. 성우 하이텍이 7%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좀 가벼운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는 좀 무겁다고는 뭐 인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미국에서도 좀 자동차 모멘텀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쪽도 순환매가 도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시장을 보면 그동안 좀 눌려있던 중소형주 내에서도 못 오른 쪽으로 확실히 이렇게 좀 시장 맞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네. 그래서 신규주나 아니면 AI 빠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 연말까지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투자들이 안 오른 거 뭐 있을까? 요런 거 좀 찾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좀 생각은 들긴 들어요. 오늘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뭐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뭐 미국의 빅세븐 갈 때 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들 종목은 뭐 실적이 뭐 예상을 뭐 해야 한다든지 뭐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이들이 크게 꺾일 것 같지는 네. 않고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던 뭐 경기 민감주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소외해줬던 방어주 성격이 됐든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해질 가능성. 오늘 외국인들이 벌써 1,700억 사고 있고요. 오히려 뭐 기관 매수는 전일보다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골고루 사고 있습니다. 뭐 화학업종, 철강금속, 기계,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기전자만 샀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전기전자가 한 절반 정도만 사고 있고 운수장비, 기계, 철강, 화학 굉장히 좀 종목을 벌려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지수가 여기서 급등하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쭉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장도 업종 내 순환매 혹은 업종 간 순환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색깔이 바뀌니까 네. 한국도 바로 이제 옷을 좀 갈아입는 그런 모습이 오늘 오전장에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보고서 하나 좀 준비해 왔는데 안 그래도 로봇 얘기하셨는데 로봇 정책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그 KB증권에 하인한 연구원님이 좀 오늘 좀 보고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료 좀 준비한 게 있으면 좀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여름부터 좀 예고됐는데 정책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사실 좀 네.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정부도 고심했던 것 같고 3월에 이미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2조 원 플러스 알파였는데 3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로봇 전문 펀드 신규 조성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또 추가적으로 8대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로봇 쪽의 정부 정책은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사실 좀 로봇 쪽에서 이런 부품이나 이런 좀 원천 기술이 좀 일본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부족했죠. 네, 이런 네. 것들을 뭐 감속기만 해도 일본이 꽉 잡고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자체 생산도 늘리고 서버 모터나 감속기 같은 그런 기술들을 지금 22%밖에 안 되는데 이걸 무려 80%까지 자급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나라 부품사에도 좀 유효할 것 같고, 그래서 정부가 아마 내년에 주도하는 로봇 산업 시장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는 삼성전자가 전 주도했다고 보거든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딱 투자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정부 주도의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주목하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보시면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이제 그 추가 정책 모멘텀으로는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로봇 전용 보험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정부 정책 모멘텀들 한번 보시면 좀 어떨까. 그래서 로봇주도 이제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워낙 올해 좀 좋았어요, 성과가. 그렇죠.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색깔에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오른 기업들을 좀 차익 실현하고 네. 못 오른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렇게 또 연초에 강할 수 있는 주도주가 뭔지 이런 좀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양도세에 관련된 금액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좀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네, 나올 수 연말까지 있죠.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보통 1월 달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제뉴얼 이펙트의 핵심은 중소형주잖아요. 그다음에 그 중소형주의 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도 계속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들을 드라이브로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더 가계부채를 늘리는 부동산 쪽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산업 쪽에서 지금 뭐 반도체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 채우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 맥락으로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맥락인데, 최근 뭐 시장이 워낙 예상외로 흘러가고 있어서 네. 뭐 그렇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전에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잠시만 또 광고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운 좋은 커피 매일매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희 사무실 커피도 운주커피로 바꾸었어요. 더치커피, 드립백, 캡슐까지 뭘 먹어도 맛있죠. 종프로님, 오늘은 커피 향이 남다른데요? 어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케냐 더블A. 세계의 다양한 커피를 당일 로스팅해서 보내주는 운조 커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운주커피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자, 이제 오늘 현재 9시 반 정도 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좀 증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566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등락률로는 0.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지금 2,570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네. 2,600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국은 벌써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연고점 못 돌파했잖아요. 그 연고점에는 역사적 예, 신고가잖아요. 역사적 신고가니까 참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힘을 더 냈으면 좋겠고, 오늘 상승 종목은 500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0.6% 올라서 845포인트. 그래서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고, 상승 종목은 867개인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닥도 가장 사실 요즘에 못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인데, 맞습니다. 에코프로가 8%나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오늘 뭐 코스피는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에코프로, 이 두 기업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건 결국 그동안 소외받았는데 그쪽으로 좀 가격 매력이 있는 데다가 금리 하락의 또 대표적인 네. 기업들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쪽으로 좀 약간 관심을 돌리고 있고, 근데 아까 그동안 못 보셨겠지만 그 장 시작 한 15분, 20분 전인가요? 네. 그때 그 동시효과에서 에코프로 상한가도 들어갔어요. 아, 그랬었나요? 뭐 물론 뭐 그 흐름이 예. 바로 장으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만,
오늘 뭔가 조금 체력 테스트를 호가상에서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물론 뭐 출발은 네네. 약하게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뭐 시세를 좀 뽑아내고 있는 흐름들을 이런 신재생 쪽에서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보니까 오늘은 일단 이쪽으로 뭔가 시장의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걸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이닉스하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각 10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안 지겠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제 2등 나 됐으니까 쫓아오지 마라. 나 올라간다. 근데 네. LG 엔솔 뭔 소리냐? 나 지금 쫓아가야지. 왜냐면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로 정말 아주 뭐 이런 모습 보기 좋죠. 예, 둘 다 100조 원 이상에서 2등 경쟁 계속 좀 더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 잘 버티고요. 경기 민감주 좋은 가운데 신재생 2차 전지까지 좀 상승하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좀 너무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가면서 우리나라도 네. 일부 특정 업종만 가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상심했을 부분도 있을 텐데 뭐 어쨌든 어제 오늘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기분 좋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못 오른 기업까지 좀 고르게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지면서 네. 이번 주 방송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현대차도 뭐 이 정도면 너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2%대로 올라오면서 아, 3은 거래도- 가야죠. 3은 가야 됩니다. 2.9니까 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3은 갈 것 같고 아니 일단 GM이 아니 그 포드가 한 8%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절반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네. 그 자동차는 너무 많이 빠졌었기 하긴 때문에 뭐 그런 건 있겠죠. 예, 탄력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우리도 한 적어도 뭐 4는 갑시다. 아 근데 현대차. 요즘에 그 이게 워낙 투자하신 분들이 배당을 또 많이 생각하니까 네. 의외로요 본주보다 우선주로 훨씬 많이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근데 가볍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선주 확실히 성과 좋아요. 음. 우선주 주가는 굉장히 좀 우상향하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좀 자동차도 모처럼 좀 힘을 내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12월도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마무리가 지금 산타랠리가 와서 정말 네. 좀 다행이고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비 오는데 좀 날씨 좀 유의하시고 주말에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주말에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